크기 무조건 크게, 촉감 무조건 부드럽게, 모양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준욱입니다. 가슴 성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로 크기, 촉감, 모양입니다. 원장님, 크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니까 크고 부드러운 보형물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가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슴 성형 수술의 핵심 3가지 요소를 어떻게 선택하여 수술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기왕에 돈을 쓰는데 티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주 큰 보형물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수술한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들였는데 티는 나야 하지만 수술한 티는 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아주 어려운 주문인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가만히 파악을 해보면 수술하시는 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오태는 나면서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가슴을 너무 크게 해서 반대로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슴의 크기는 우리의 체형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키, 몸무게, 흉곽의 둘레, 가슴방의 너비, 그리고 가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가장 밸런스 있는 크기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은 가슴 성형 수술 후에 어떠한 촉감의 가슴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부드러운 촉감의 가슴을 원하실 겁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가슴 보형물을 만져보고 직접 보시면서 내 가슴도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시아 여성들의 대부분은 단단한 치밀 유선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 역시 타 인종에 비해서 단단한 탄력을 가진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드러운 보형물로 단단한 내 가슴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조직과 피부가 단단한데 부드러운 보형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가슴이 부드러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단단한 조직 내에 부드러운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가슴 안쪽의 촉감은 흐물거리고 앞쪽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겉바속촉 같은 가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형물이라 하더라도 보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촉감은 좀 더 인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이유로 아주 마르신 여성분들이 아주 높고 큰 보형물로 수술을 받으신다면 반대로 그 보형물의 촉감이 너무 많이 만져져서 더 촉감이 인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촉감이 좋은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시는 방법은 내 유선 조직, 내 피부 탄력도의 촉감과 가장 유사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3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가슴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께서는 UIU 가슴 모양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슴골의 모양은 자연스러운 I자, 고속도로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보이는 가슴골을 원하지 않고요. 몸의 바깥쪽, 아래쪽의 모양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는 V자 모양, 그리고 가슴 위쪽 부분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슴의 모양을 원하세요. 그러한 모양의 가슴을 만들려면 우리의 가슴 체격 형태에 따라서 보형물의 크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셨는데 완벽한 I자 골의 가슴의 모양을 만들려면 보형물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가슴의 모양도 매우 중요해요. 원장님, 윗볼록이 생겼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박리 과정이나 구형구축을 인해서 윗볼록이 생긴 경우보다는 좁은 가슴방을 가지셨는데 풀C 혹은 D컵을 원하셔서 높은 보형물을 사용한 이후에 생긴 그 모양 때문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 모양이 이렇다면 윗볼록은 보통 보형물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가슴의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윗볼록이라고 생각하시고 재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컵을 원하셔서 이런 높은 보형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가슴의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의 가슴의 모양이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의 높이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낮은 타입, 중간 타입, 높은 타입, 이렇게 3가지의 보형물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매우 높은 보형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의 3가지 타입의 보형물을 수술을 한다면 낮은 보형물로 가슴 보형물 수술 받으신다면 이런 모양, 그리고 중간 높이로 수술을 받으신다면
모양, 높은 보형물로 사용한다면 가슴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담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상담을 해드리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대부분 간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가슴의 모양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후회하지 않은 가슴 전용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기 위한 핵심 3가지 요소, 크기, 촉감,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맞춰야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워라밸이 중요하듯이 아름다운 가슴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